8. 기념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은 치윤애가 지시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2시간 정도를 이 작업에 쓰기로 했다. 과거의 기록을 대략 살펴보니 기념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모두 합해 10여 명이다. 1년으로 치면 200명 정도가 된다.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지만 옆에 연락처와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10년분 정도. 라고 치훈애는 쉽게 말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레이토가 현재 입력하고 있는 것은 5년 전의 기록이다. 그 해를 고른 것에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캐비닛에서 빼온 파일이 우연히 그 연도의 것이었을 뿐이다. 입력하기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생각했을 때 기재된 한 사람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사지 기쿠오라는 이름이었다. 연락처에는 라이먼이라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고 거기에 사키사카 하루오씨의 소개라고 따로 기재되어 있었다. 레이토가 주목한 것은 사지라는 이름이었다. 이건 어느 쪽인가 하면 보기 드문 희귀성이다. 적어도 레이토는 농나무 파수꾼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성씨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 즉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지 도시아키와 사지 유미뿐이다. 그 다음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았다. 그 이름이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지 기쿠오라는 이름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레이톤은 팔짱을 끼고 한참 생각해본 뒤에 팔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사지 유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나오이야, 사지 기코라는 사람 알아? 5년 전에 이곳 농나무에 기념하러 왔던 사람이야. 송신우 잠시 기다리자 답장이 왔다. 짐작되는 게 있어서 한번 알아보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종무소를 나섰다. 농나무 주변 청소를 1시간쯤 했을 때쯤에 답신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을 보고 저절로 눈이 둥그레졌다. 사지 기코오는 아빠의 친형이었어. 자세한 얘기도 듣고 상의할 일도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갈까 하는데 괜찮아? 레이토는 나야 괜찮지만 아까 메시지로 보낸 내용 외에 다른 정보는 없는 상태야. 라는 답신을 보냈다. 곧바로 유미에게서 저녁 5시쯤 가겠다는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대답해 두었다. 와, 5년 전 4월 19일 그날 밤에 여기에 오셨던 거네? 5년 전에 기념 기록이 담긴 파일을 들여다보는 유미는 턱을 개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형님이라는 건 틀림없어? 틀림없을 거야. 레이토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혹시라고 떠오르는 게 있었어. 그래서 아빠 방에 살짝 들어가 옛날 주소록이며 편지 등을 찾아봤어. 아빠가 그런 걸 버리지 않고 챙겨두는 편이거든. 그래서 단서를 알아냈어? 할머니 짐 속에 이런 게 있었어. 유미는 스마트폰을 터치해 화면을 레이토 쪽으로 내밀었다. 그곳에 찍혀 있는 것은 카드였다. 손글씨로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쿠오라고 적혀 있었다. 생신 축하 카드. 아빠에게 2-3살 터울의 형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얼핏 들은 적 있어. 어릴 때 헤어졌고 그 뒤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엄마 얘기로는 그건 거짓말일 거래. 왜냐면 할머니가 건강하던 시절에 이따금 그 형을 찾아가는 눈치였다는 거야. 그러니 아빠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분명 아빠도 그리 자주는 아니어도 형을 만났을 거라고 했어. 친형제인데 왜 헤어지게 됐지? 나야 모르지. 엄마도 그런 쪽으로 자세한 얘기는 전혀 못 들었나 봐. 꺼내기 어려운 얘기인 듯한 분위기여서 굳이 캐묻지 않은 모양이야.
아빠 엄마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사지가의 금기사항이었던 거네. 그런 셈이지.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 이것도 엄마의 추측일 뿐이지만 무슨 말이야? 4년 전 가을이었나 아빠와 할머니가 상복 차림으로 나란히 외출한 적이 있었어. 전부터 알던 친지의 장례식이라고 했지만 엄마는 아빠의 형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얼마 뒤에 나도 아 역시 그랬구나 라고 짐작할 만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 할머니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마치 그 무렵부터였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치매가 시작된 거야. 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한밤중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빠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도 있었어.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까 레이토의 메시지를 보자마자 생각이 난 거야. 맞다. 할머니가 아빠를 이따금 기쿠오라고 불렀구나 하고 짐작되는 게 있다고 답신을 보내온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모양이야. 기쿠오 씨는 몇 살쯤이었을까? 레이토의 물음에 유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왜? 아니 여기 적힌 곳에 대해 나도 좀 알아봤거든. 레이토는 유미 앞에 펼쳐진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연락처가 라이먼으로 적혀 있지? 주소는 요코스카야. 그래서 공식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요양원이었어. 일시적으로 입원하는 곳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즉 사망할 때까지 돌봐주는 시설이야. 유미는 곁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더니 잽싸게 터치하기 시작했다. 라이먼을 검색하는 것이다. 곧바로 공식 사이트를 찾았는지 진지한 눈빛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손끝을 움직이고 있었다. 진짜네 라고 작은 소리를 흘렸다. 기쿠 큰아버지 아팠었구나. 언제쯤 그 요양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유민의 할머니는 그곳으로 큰 아들을 만나러 갔던 게 아닐까? 응, 아마 그렇겠지. 사지 도시아키 씨, 즉 유미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지금 58일 거야. 그렇다면 형님이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아직 1년 전이잖아. 사망한 게 4년 전이면 당시에 많아야 50대 후반이었다는 얘기야. 그런 젊은 나이에 이런 시설에 들어간 걸 보면 상당히 힘든 병이었던 모양이지. 어떻게 그게 형제간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된 원인일 수도 있겠네. 옛날에는 그런 일이 흔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형제에게 전염되는 걸 막으려고 병을 앓는 아이만 다른 곳에 보내는 거. 그런 얘기는 나도 들은 적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 우리 아빠가 태어난 게 지난번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조금 전이야. 그럼 1955년? 그렇다면 아직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글쎄 그럴까? 유미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색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형제간에 떨어져 살게 됐을까? 그건 나도 모르지.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 안 된다니까. 우리 집에 금기사항이라고 말했잖아. 유미는 파일을 손끝으로 쿡쿡 쳤다. 그보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아빠가 다달이 이곳에 오는 것과 이 기쿠오 큰아버지가 5년 전에 왔던 것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 레이토는 천천히 팔짱을 꼈다. 그걸 나한테 물어봤자 글쎄 나도 모르지. 레이토는 여기 관계자잖아. 아직 견습 중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기념이 어떤 것인지도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어. 다만이라고 레이토는 뒤를 이었다. 사지 씨와 기쿠오 씨는 여기에 온 목적이랄까? 기념하는 내용이랄까? 아무튼 그런 게 각자 다른 것 같긴 해. 어째서?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념에는 두 종류가 있는 모양이야. 기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은 한 달에 2번, 보름날과 금은밤이라는 것을 레이토는 알려주었다. 사지 씨는 매달 보름날 밤에 기념을 하러 왔어.
그에 비해 기쿠오 씨가 이곳에 왔던 5년 전 4월 19일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금음날이었어. 그러니까 형제가 똑같이 이곳에 오긴 했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형제간이니까 둘 다 이곳 농나무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고 똑같이 기념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던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다만 두 사람의 목적이 반드시 똑같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즉 각자 다른 목적으로 기념을 했다는 얘기지. 간격도 5년이나 차이가 나고 우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응, 그렇겠네. 유미는 후 숨을 토해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 기쿠오 큰아버지에 대한 것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녀는 눈앞에 파일을 덮었다. 좋아, 일단 이쪽은 제쳐두기로 하자. 상황도 좀 달라졌으니까.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뭔가 달라진 게 있어? 아, 그러고 보니 아까 메시지에 상의할 게 있다고 했었지? 레이토가 물었다. 유미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었다. 얘기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어제 저녁에 아빠가 움직였다니? 또 기치조지의 맨션에 갔어? 응, 하고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께 밤에 여기 왔었잖아. 혹시 또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행선지는 뻔히 거기일 거고 어쩐지 예감이 이상해서 상황을 살펴보러 나갔지. 그랬더니 완전 쪽집게였어. 유미가 눈을 부릅떴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레이토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맨션 입구로 아빠가 나오더라고.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어. 유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경쾌하게 손끝을 미끄러뜨린 후 화면을 레이토 쪽으로 내보였다. 하고 레이토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액정화면에 찍힌 것은 점퍼를 입은 사지 도시아키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날씬한 실루엣의 코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여자였다. 여자는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 생김새는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미인이다. 라고 레이토는 직감적으로 확신했다.